저는 사실 어머니가 북한에서 뭐 쌀 장사, 옷 장사, 뭐 돼지고기 장사 이런 걸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게 망해버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가정 유지를 위해서 먼저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. 탈북이라는 게 네. 대한민국에 오겠다고 탈북하는 마음이 아니죠? 네,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너 연락할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꼭 기다리라. 네, 돈 벌려고 그냥 갔던 거예요. 네, 그러다가 저는 엄마가 그 탈북하다 보니까 저는 갈 데가 없어서 뭐 큰 이모네 집에 가서 뭐 빨래도 하고 뭐 집안일도 청소를 하고 뭐 이러면서 뭐 거기서 먹고 살았는데 엄마가 탈북을 하다 보니까 친척들도 저를 천대하고 막 무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러겠죠. 갑자기 엄마 안 계시니까. 네, 왜냐면 북한에서는 친척 일가 중에서 누가 탈북을 했다 하면 내가 승진하는데 뭐 지장이 될 수 있고 자기한테 안 좋은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핏줄이지만 너무 천대를 하고 너무 그러는데. 왜냐면 입하나가 또 생긴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큰엄마네 집에서 그래도 그냥. 몇 살 때예요? 15살. 그럼 그 집도 네. 아이들이 있었을까요? 네, 있었죠. 사촌 오빠들이 있었는데 너무 저를 막 말할 수 없는 천대를 그냥 매일같이 맞고 살았고 너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뭐 군대를 가든지 뭘 내가 뭐 좋은 간부를 해도 네 엄마 때문에 니네 엄마 때문에 아이고. 나는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때리고 막 커피도 흘리고 막 이렇게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. 얼마나 그랬어요? 3년 안 되게 2년 반 정도 되게 그때 제가 제일 참을 수 없었던 게 핏줄인데 물건이 없어졌다. 예를 들어 돈 같은 게 자기가 잘못 줬는데 어디다가 없어졌다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. 네가 도둑질한 거 아니냐.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. 뭐 임원돼서 일을 못해서 매 맞고 이런 거는 괜찮지만 도둑이란 말은 더 이상 못 참는다 하고 다시는 내가 굶어 죽어도 임원이 집에 안 간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. 나왔어요? 네. 집에 왔어요. 왔는데 집에는 옥수수 살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. 그때 당시. 저는 그걸 보면서 저걸 다 먹고는 내가 어떻게 살지? 그 다음에는 또 이모네 집 가야 되나? 근데 안 가고 싶다. 내가 도둑놈까지 들었는데 절대로 안 간다. 굶어 죽어도 안 간다. 이러고 있었어요. 근데 다음날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. 3년 만에. 그럼 엄마는 계속 연락을 취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? 그렇죠. 취하려고 했는데 그 선을 못 찾았던 거예요.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엄마가 저를 찾게 됐어요.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네. 그래서 제가 강을 건널 때는 2월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2월이면 그 압록강이 꽁꽁 얼었겠다 싶었어요. 압록강이요? 네, 압록강으로 건넜어요. 중간쯤 넘어서 가는데 갑자기 퉁덩 빠지는 거예요, 물에. 얼었다고 생각했는데 빠지는 순간 저는 나 죽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. 그래도 어떻게 하나 필수적으로 살겠다고 막 헤엄을 치다가 살다가 보니까 아마 나왔던 거예요. 나왔는데도 순간에 막 옷이 다 얼어버렸던 거예요. 네,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다 얼어버렸는데 추운 것도 몰랐어요. 그냥 빳빳하게 오는 거 아니에요? 빳빳하게 얼었죠. 걷기도 막 불편할 정도로. 근데 그냥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더라고요. 두만강 건너편 네.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압록강 건넜어요. 네. 어떻게 만나 엄마? 거기서 또 브로커가 엄마까지 인솔해 주는데 저는 중국에 넘어가서 7시간이나 차를 타고 엄마를 만날 수 있었어요. 네. 근데 그 엄마를 만나는 순간 저는 너무 기뻤는데 엄마는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. 3년밖에 안 됐었는데. 15살에 네, 18살에 15살에 헤어져서 제가 18살에 엄마를 만나게 됐어요. 3년 동안. 근데 엄마는 막 펑펑 울면서 네가 왜 이렇게 허약해졌냐고 나랑 네가 헤어질 때랑 너무 다르다.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날부터 엄마는 저를 그냥 영양보충 시킨다고 막 하루에 5끼를 먹이는 거예요. 네. 그렇게 한 달을 행복하게 살았죠. 살았는데 제가 탈북한 지 2달 만에 엄마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송되게 됐습니다. 엄마가 북송을 당했다고요? 네. 밤 11시 반 12시 돼서 공안이 직접 문 따고 들어오는 거예요. 하은 씨 있었어요? 네, 있었어요. 근데? 있었는데 공안이 문 따고 들어오면서 바로 엄마를 수갑 채워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. 엄마만. 근데 그때 저는 말도 안 통하고 했는데 막 빌면서 나도 데려가 달라. 나 엄마 같이 데려가 달라고 막 그랬어요. 그랬는데 엄마는 그 상황을 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. 평상시에는 화를 안 냈어요, 저한테. 너무 가슴 아프니까. 근데 막 화를 내면서 너만이라도 살아야 된다. 엄마랑 같이 잡히면 너도 가서 죽는다.
그러니까 너만이라도 여기서 꼭 살아야 되니까 절대로 나쁜 생각 하지 말고 엄마 같이 간다는 이런 생각 버리고 무조건 사는 게. 동아는 이제 엄마가 네. 잡아가고 그렇죠. 다행히 저는 안 잡아가더라고요. 나는 놔두고. 네, 냅두고 그다음 엄마만 그냥 엄마가 막 차에 끌려가는데 그냥 그 차를 따라서 제가 정신없이 뛰었어요. 엄마가 그 차가 안 보이는 데까지 어느 정도 가서 엄마 차가 확 안 보이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정신없이 그냥 울다가 그 뒤로 어떻게 살았어요? 살자니까 어떻게 살 수가 없고 혼자서 말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결혼을 하는 것밖에 사는 길이 없어서 결혼을 하게 됐죠. 남자를 만났어요? 그렇죠. 어떤 남자였어요? 그 아는 지인분이 또 소개를 시켜줘서 이렇게 만났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. 뭐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뭐 저랑 뭐 몰랐던 사람인데 그냥 사는 거죠. 네. 내가 살기 위해서.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애가 또 생기게 되고 이제 아이가 아이 네, 있어요? 네, 딸, 네. 하연 씨가 몇 살이죠? 저는 23살이고요. 딸은 4살입니다. 그 남편은 네, 잘해줬어요? 아니에요. 왜냐면 북한 여자들은 언제든지 도망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. 첫째는. 그리고 항상 감시하고 네, 그 무시 또한 똑같죠. 그러다 보니까 딸은 또 호적에도 올리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었어요. 아, 그러다가 저는 엄마가 수갑에 채워서 끌려가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애한테만 내 딸한테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. 그게 상처기 때문에 내 딸만큼은 그런 그늘이 없으니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나 한국 간다고 얘기했어요. 그 사람한테 자기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도망칠 이유도 없고 저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이러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목적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? 아니었죠. 예. 더 이상 너랑은 더 이상은 못 산다 싶어서 애를 그냥 막 없고 네. 애기 얼마 때? 그때는 39개월 4살 안 됐을 때 3살 그럼 아이를 끌어안고 네, 자 그렇죠. 오늘 뭐 탈북 루트를 얘기했으니까 네. 어느 쪽으로 오게 됐어요? 저는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. 애기 업어매고? 네, 업어서. 근데 쉽게 올 수 있는 길도 아니었고 길도 없는 길로 오는 거고 그리고 앞에는 바로 그냥 뒤쪽에는 공안이 이렇게 근무를 서는 보초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근데 제가 혼자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오다 보니까 애가 한 명이 울면 내 애가 울면 다 잡히는 거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애가 말을 못 알아듣는 애한테 계속 당부하는 거죠. 그냥 울면 안 된다. 울면 다 잡히는 거니까 제발 울지 말아달라고. 네, 계속 그랬어요. 근데 애도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다행히는 울지는 않았더라고요. 그 분위기를 아는 네, 애도 근데 한참 오다 보니까 이 띠개가 없이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옷을 묶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손을 이렇게 해야지만 애가 떨어지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무 가지가 앞에 있고 막 이러는데 그걸 손을 어떻게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얼굴로 막 이렇게 해치고 오는 거였어요. 오다가 어떻게 보니까 제 얼굴에 막 피투성이고 막 그런 거예요. 나 발은 뭐 말도 없고.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산을 넘는데 애가 막 지쳤죠. 애도 나도 지치고 하다 보니까 애가 막 탈수에 걸리는 거예요. 눈도 못 뜨고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. 근데 너무 가슴 아팠어요. 그때 얘가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근데 나를 잘못 만나서 엄마를 잘못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싶어서 너무 죄스러웠고 저로서는 엄마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. 그래서 얘가 죽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. 입양 뭐이라도 좋은 집에 했다면 나랑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너무 후회되는. 네. 수용소 와서도 편치 않을 텐데 애 그렇죠. 있으면 또 그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철창이 막 이렇게 있고 간방이다 보니까. 감옥이죠. 네. 애는 그걸 보고 막 기겁하는 거였어요. 산을 넘을 때는 그렇게 막 말을 잘 듣고 그러던 애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. 저를 잠을 못 자게 하고. 가둬놓았지. 네, 갑자기 막 애가 변하는 거예요. 막 계속 울고 저한테 막 계속 띵강을 부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.
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변에 언니들이 눈치 보이니까 애가 울면 제 손으로 입을 막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막 애를 막 얼리든지 아니면 그냥 찔로 막 욱박 지르고 막 이렇게. 애한테 화내게 돼. 그렇죠. 제가 답답하니까. 여러 번이나 화장실에 가서 막 울면서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. 너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나? 나 진짜 힘들다. 엄마 말리지 말라. 엄마 너무 말라 죽는 것 같다. 막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. 그러면 애가 또 그때는 애가 중국말을 몰랐는데 올 때는 거의 한 달을 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엄마 미안해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또 같이 부둥켜 안고 막 울다가, 네. 울다가 또 나와서 또 다시 그 상황이 반복되고 또 그러고 맨날 그렇게 지냈죠. 뭘 안다고. 한참 놀아야 되는 게. 네. 눈치 보고 산 거 아니에요, 눈치 보고.